예, 안녕하세요. 박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농업 유통의 현실 유통 환경 변화하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직거래 부분의 성과, 그리고 허와 실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의 변화, 인구 구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 중국, 그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데다가 인구가 전부 편중이 돼 있고 노령화가 돼 있고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동차, 전자, 가전, 침대, 가구, 먹을 거,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 농산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농장 이제 지역에서는 사람을 부릴 인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많이 쓰시고 본인이 못 하시면 어디 품 쓰시는데도 계속 품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생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판매는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완전히 성장세로 돌아섰고, EU도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을 4분의 1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가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불황에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가계 대출이 많아서 돈 쓸 여력이 없다. 이런 것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나라의 돈은 얼마나 있느냐. 나라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어요. 세금, 나라 예산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복지 지출 같은 거. 이거 복지 지출은 한번 늘리면 못 줄입니다. 줄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늘어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계속해서 펑크가 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는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돈을 받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세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은 한 30-40%, 그리고 농촌 지역은 2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예산은 충남 지역은 조금 잘 사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여나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청량 이런 데들은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준다는 건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산지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형마트가 침체되고 있다.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매 시장도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그 소량 출하를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출하되는 것 때문에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짝을 출하를 해도 저거를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그거를 소량 출하를 제한하고 농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를 하라. 조직을 통해서 공동으로 출하하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냥 지금 늘고 있는 한 가지, 성장이 늘고 있는 한 유통 채널은 오로지 모바일 쇼핑 뿐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쇼핑하는 이 모바일만 지금 현재 증가 중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정체거나 줄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비자의 식품 구매 패턴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을 이제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통시장이나 아니 동네 마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품 구매 시 최고의 선정 요인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이 됐다. 소비자들이 이제 국산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산을 뭐 애국을 위해서 국산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저렴하고 품질 좋으면 누가 생산하는 것과 상관없이 산다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은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3% 정도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임업 산림청에 뭐 휴양림 조성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수산 아시죠? 수산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식품 부분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3%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 예산의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죠. 딴 거에 여기 증가율에 비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 농업 예산이 이제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농업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지금은 공동출하, 뭐 공선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책을 그쪽으로 완전히 기조를 잡아서 통합 마케팅, 공동출하 요거 쪽으로 완전히 잡아가겠다 이런 거 하고 그런 입장이고, 이런 입장은 지금 한 7, 8년 정도부터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박근혜 정권까지는 크게 바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기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뭐 사업하시기가 점점 쉽지가 않다는 거고,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소비자 일반 도시민들 있잖아요. 인식이 점점 좋지가 않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이 국가 발전에 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응답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촌에서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시민들은 우리 농촌, 우리 농산물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일 뿐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올 농림부나 뭐 미국이나 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이 미래다, 농업이 미래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농업은 미래 산업이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연 누구한테 미래 산업이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뭔가 이제 기업적인 영농, 기업적인 활동, 첨단 기술을 동원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된 그런, 농업. 이게 미래 산업이라는 거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의 농업은 미래 산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부터 이제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거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뭐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도 또 많이 보시고 그랬죠. 여기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직거래라는 것은 개념은 소비자와 농가가 거의 이제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직거래의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사업 규모는 한 매출 규모는 1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금액인데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트에서 일반 뭐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나 동네 슈퍼나에서 팔리는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과일 채소 다 공의해서요.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농가가 가져가는 돈은 50.2, 그러니까 100원일 때 50원을 가져가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한 3개월 동안 한 2,000건 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평균을 낸 가격이고, 일반 마트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매시장에 갔다가 거기서 중매인한테 갔다가 마트로 가서 판매될 때 이제 농가가 가져가시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아니면 우리 뭐 시군이 전통 시장 내주잖아요. 직거래 장터 내주면은 그런 데서 이제 팔리는 금액은, 판매 가격은 여기 이제 100원이 아니고 한 21원 정도 떨어져 가지고 79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일반 마트에 비해서 거의 이제 똑같은 품질이나 이제 품종일 때요. 그리고 농가는 50원보다 한 20원 정도 더 가져간 69.6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직거래로 하시면 농가들은 이익입니다. 농가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싸게 사니까 이익이고, 그래서 유통비용이 40.1%나 절감이 된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과일은 조금 덜해요. 과일은 조금 덜한데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싸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 먹을 수 있다. 이제 요거는 절반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격을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절반은 그 직거래 장터에서 가격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꾸러미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들의 만족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고, 소득, 특히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를 팔았을 때 그게 시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시장에 파는 것만큼 그 양을 팔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 이쪽에 와서 마트에서 사면 못 믿겠는데 와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데 와서 사면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일 요인이고, 그리고 신선하다. 소비자들 제가 한 100분 정도를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신선해요. 마트에서 사는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2, 3일밖에 못 가는데 여기서 사면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다음부터 여기 옵니다. 직거래로 삽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선하다는 분이 이제 있고, 이제 제일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시는 것들은 뭐냐면 구색 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생산되는 게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채소 과일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늘려가는 게 이제 직거래 저거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옛날 느낌이나 옛날에 내가 이래서 했었지. 내가 옛날에 이래서 옛날에 내 옛날 향수가 떠오르네. 옛날엔 내가 이랬지. 옛날에 이거 사 먹었었지. 이런 분위기였었지. 우리 고향이 생각나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점수가 굉장히 낮고, 이제 그게 구매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생산하시고 파시는 분들은 마셔야 된다 는 거고, 그래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매장의 청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카드 계산, 주차장 이런 부분.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건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반면에 이제 생산자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제 생산자들이 그런데 참여 안 하고 직접 그 노변이나 직거래 장터 같은 거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농가를 이제 과일 농가입니다. 과일 농가를 제가 이제 몇 분을 만나가지고 그럼 소득이 어떻고 판매하시는 방식은 어떻고 그래서 문제점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한 3가지 유형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노변에서 판매하시는 농가가. 하나는 규모가 적어서, 그러니까 나무를 몇 개 뭐 1000평 미만, 뭐 500평, 뭐 몇 주 안 되는 거죠, 나무들이. 그래서, 뭐 공선회나 도매시장 같은 데다 내다 팔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짬짬이 판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내 소득의 전체 다를 차지하는 그런 영세형 농가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팔면서 농협에도 내고 그냥 뭐 겸사겸사 하시는 농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도로에서 파는데 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파셔갖고 그냥 다 하는 걸 접고 그냥 거기서 목 좋은 자리 거기서 직접 판매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네,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추정한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복숭아고요. 복숭아. 이제 복숭아 제일 유명한 산지 근처에 도로가에 서 판매되는 농가분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6개 농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세형, 조금 물건이 적은데, 그러니까 비성수기 평일 날은, 그러니까 월화수목, 일요일 월화수목입니다. 일단 한 3개 정도, 3박스. 목이 좀 괜찮은데, 그리고 뭐 물건이 좀 괜찮은 데들은 한 10개, 평소에 10개 정도 박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잘 팔리는 데는 그냥 평일날에도 한 30개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 금요일 저녁, 오후 이럴 때는 뭐 15박스에서 뭐 50박스, 많이 나갈 때는 80에서 100박스, 진짜 대목 때는 뭐 그 이상, 택배를 포함하면 이거보다 또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되고, 보시면 이제 그 정품이 한 60% 정도, 그리고 비품이 한 40% 이렇게 팔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조금 목이 이게 좋은 데는 이제 카드가 다 결제가 되는 데고, 나머지는 카드가 안 되고 그냥 판매가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팔렸을 때 그 직거래로 인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해보니까 한 하루에 한 5개에서 3개 정도 팔리면 연간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이 정도 30개에서, 그러니까 잘 팔릴 때 30개, 안 팔릴 때 평일날은 10개 정도 되면은 한 3,600, 4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잘 팔리는 데는 억대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왜 하시는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은 이제 이 직거래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직거래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이게 직거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려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데, 내가 물건을 팔고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은 뭐 멀리 가면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물건이 안 좋아. 이러면 이제 그거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그리고 직거래가 확대되는 건 좋은데 모든 유통의 문제를 직거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앞으로 짓는데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농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뵈신 분들도 나까지만 농사를 짓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는 땅을 팔아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자식들이 내려오면 물려주고 아니면 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시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학문적으로 정리되거나 정책적으로 확인되거나 한 거는 전혀 아니고, 제가 그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될 만한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농가분들이 농사를 직접 지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업이 농사를 질 것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아산의 현대가 쌀농사 같은 걸 크게 짓고 있는 것처럼 큰 규모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뭐 식품기업이나 아니면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지금 농협법에 농사를 직접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못 짓게 돼 있는데,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농협법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스프리나 뭐 도리나 델몬트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현지 재배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키스트 오렌지가 미국에서만 재배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그 오렌지가 재배가 되는 지역에 가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 농가로 조합원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이제 그 과일에 선키스트를 달아주는 거죠. 다만 이제 원산지는 그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의 로컬로 파는 거예요. 그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업인들은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 먹고 살 게 있는데 그냥 취미로 농사 지시겠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거래로 파시거나 아니면 로컬 푸드 매장에 내시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전업으로 농사만 지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뭐 1헥타 미만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규모 영농인으로는 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선회에 직접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약 재배나 뭐 계약하셔가지고 산지 공선 조직에 아니면 산지 조직에 계약으로 출하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 조금 특이한 건데, 이제 월급 받으시면서 월 얼마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뭐 사과 몇 짝을 얼마나 언제 납품하기로 하고 월 얼마씩 월 300이다 월 500이다 이렇게 해서 월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월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뭐 이거 지금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임대해서 농사 짓고 또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다른 농사 짓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발전형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사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스스로 기업화돼서 영농법인이나 또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커지거나 그 기업화된 농업인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좀 더 규모를 커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월급 받는 농민 경영 안정에 해법되나 해서 화성시에서 한 요 정도 소수 농가가 시하고 뭐 농협하고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월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년 이렇게 매월 얼마씩 넣어주는 형태로, 요게 이제 그냥 뭐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뭐 공선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선회?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공선회 하면 돈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공선회 들어가고 뭐 하면 소득이 한 10% 이상 든다, 뭐 어디선 뭐 20% 이상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선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2,000개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2,000개 이상으로 굉장히 늘면서 과거에 공선회가 누리던 그런 독점적인 수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시장이 계속 대형마트에 의존해서 이게 소득이 올라왔던 거였는데 대형마트가 이제 정체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공선회를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공선회고 이게 개인출하고 이게 공선회예요. 이게 주황색 바가 단가를 비교한 겁니다. 단가를 비교했는데 공선회가 여기 높지만 여기서 낮아졌고 여기도 낮고 2014년에도 낮았잖아요. 그리고 이 6년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선회가 높지만 3.3% 뺏기는 안 높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진 않다. 다만 지금 공선회를 참여하시게 된다면 참여하시는 이유는 내 노동력이 줄고 내가 이제 직접 판매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줄고, 그리고 소득이 안정된다. 이게 이제 그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높고 낮고가 되느냐. 이게 이제 낮을수록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건데, 이제 공선회는 크게 줄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연도별로 공선회가 운영되면서 안정되면서 이제 그 가격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출하하시는 거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선회 하실 때는 이제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 요게 지금 우리가 뭐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농업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약간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교통 정체가 없겠지만 서울 가면 꼬리 물기 때문에 차가 엄청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끔 올라가셔서 보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카메라로 경찰이 오거나 카메라로 찍으면 싹 없어졌다가 또 가면 싹 또 꼬리가 물어가지고 금방 막혀요. 그리고 요거 끼어들기. 요거 진짜 이거 진짜 보복 폭행이 왜 나는지 이해가 될 때가 이런 경우인데, 이 들어가서 진짜 10여 분, 20분 정도 뭐 더 길면 그 이상을 서야 되는데 요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샥 껴드는 사람들. 이 단속 있을 때, 단속 없을 때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재밌는 게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해요. 저 사람이 조금 특이하다, 좀 다르다 그러면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냥 말면 되는데 그렇게 뒷담 말을까? 저 나쁜 놈 새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거를 인정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건너면 됩니까? 그래? 할머니, 젊은 아가씨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게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게 뭐 기초질서 안 지킵니다. 여기도 그렇지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왕복 8차선도 그냥 막 건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만 그러냐? 농촌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 농업용 자재들, 비질 뭐 이런 거 뭐 끈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 비닐 같은 거 모아가지고 어디다 태우고 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거해서 버리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버리고 그냥 야산에 내버려 놓고 농약통 뭐 농약이니 뭐 자재 비료 이런 거 막 내다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참외 비품이에요. 참외, 물찬 참외. 참외는 선별을 할 때 물에 담궈 갖고 이제 나쁜 놈들은 다 빼서 그 물찬 놈들은 이렇게 가라앉고 이런 놈들은 빼가지고 그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못 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걸 찾는다 이 말이죠. 나는 뭐 염치가 없게 행동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정직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뭐 나타나면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뭐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농사를 얼마를 지시든 어떤 농사를 지시든 믿을 수 있게 그 조금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시더라도 꾸준히 믿을 수 있게 파시면 뭐 농협에 내시든 뭐 직접 하시든 직거래를 하시든 믿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농사를 지시더라도 무슨 작물을 지시더라도 그래서 FTA로 중국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농사 지시면 농사 짓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앞으로는 무조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